걔 화장실 못 가게 왜 문 닫아. 장모 때려 살해한 사위. 화장실 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치매를 앓는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위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에서 1형사부 재판부 정정미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 57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형인 징역 6년을 유지했다. 앞서 징역 12년을 구형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충청남도 천안 동남구 자택에서 치매를 앓는 장모 B씨 93가 화장실 문을 닫아 놨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평소 화장실 문을 닫는 습관이 있는 장모 B씨가 화장실 문을 닫자 반려동물이 화장실을 가기 어려웠다며 분노하며 폭행을 저지를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약한 피해자인 장모를 무자비하게 때려 숨지게 하는 등 납득이 되지 않는 범행을 저질렀다. 며 멍자국과 출혈 부위, 범행 장소에서 발견된 핏자국 등을 비춰보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가격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고 했다. 이어 장모의 방에는 생활 쓰레기가 그대로 있는 등 위생 상태도 매우 나빴으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는 동안 장모로서 사랑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람으로서도 제대로 존중받지 못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보호는커녕 빈사 상태의 피해자를 내버려 두고 잠을 자기도 했으나 흥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과 유족이 모두 선처를 원하고 있고 최초 경찰 조사를 제외하고는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며 원심이 다소 가볍지만 이를 파기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인다. 고 원심 판결 유지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A씨에게 사람은 죽을 때도 사람답게 죽을 권리가 있어 수용생활뿐 아니라 남은 생활 동안 불쌍하게 돌아가신 장모님을 생각하고 속죄하며 시간을 보내야 한다. 고 주문했다. 헤어지자는 말에 20대녀 동거남 잠들자 흉기 들었다. 김도균 기자 입력 2023 2-3 16시 21분 수정 2023 2-3 16시 34분 댓글 오유약보기 음성으로 듣기 번역 설정 글씨 크기 조절하기 서울동부지방법원 사진는 뉴시스 이미지 크게 보기 서울동부지방법원 사진는 뉴시스 잠든 동거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은 20대 여성이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 부장판사 김병철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 25에게 3일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3년간 보호관찰과 같은 기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접근 금지를 명령했다. AD 스판서드 이것은 광고입니다. 포션랩 리무빙 타월 초간편 흠집 제거제 구매하기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후 5시 40분쯤 서울 송파구 주거지에서 잠이 든 동거남 B씨 31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연인 관계이던 B씨와 다툰 직후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6시 15분쯤 직접 119에 신고한 뒤 소방과 함께 출동한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범행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고 주장했다. 중지미수란 범죄가 완료되기 전 자위로 범행을 중단한 경우를 뜻한다. 중지미수가 인정되면 법원은 반드시 피고인의 형량을 일정 부분 줄여줘야 한다. 재판부는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침대에서부터 싱크대 앞까지 밀릴 정도로 B씨의 저항이 심했고 B씨가 자신을 회유하자 범행을 중지한 것일 뿐 이라며 피고인이 자위로 이미 실행에 착수한 범행을 중지했다고 보기 어렵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는 사실도 중지미수로 판단할 근거로는 부족하다. 며 A씨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고 지적했다. 피해자 B씨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된 뒤 수술을 받고 의식이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흘간 방치돼 숨진 두 살부검, 굶어서 사망했을 가능성. 이범수 입력 2023 2-3 17시 20분 댓글 6 요약보기 음성으로 듣기 번역 설정 글씨 크기 조절하기 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된 엄마 A 24여 씨와 숨진 아들 B 이 군이 살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 현관에 상수도 미납요금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3년 2월 2일 연합뉴스 이미지 크게 보기 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된 엄마 A 24여 씨와 숨진 아들 B 이 군이 살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 현관에 상수도 미납요금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3년 2월 2일 연합뉴스 한겨울에 엄마가 사흘간 외출한 사이 혼자 집에 방치돼 숨진 두 살 아기는 굶어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3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A 이 군 시신을 부검한 뒤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국과수는 또 피해자의 신체에서 외력에 의한 상처와 골절 등 치명상이나 특이손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며 기저질환이나 화학약물과 관련한 가능성 등 정밀검사를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D 바른손카드 광고 바른손카드가 당신의 결혼을 응원합니다. 청첩장 샘플 10종 무료로 받아보세요. 바로 가기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부검 결과 다른 외상은 없었기 때문에 B씨가 외출한 사흘간 음식물을 전혀 먹지 못한 A군이 굶어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 면서도 정확한 사인은 정밀 검사를 해야 할 수 있다. 고 말했다. B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아들 A군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월 30일 오후 2시쯤 집에서 나가 2월 2일 오전 2시에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A군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그는 사망한 아들을 발견하고도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고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B씨는 경찰에서 아는 사람이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돈을 벌러 갔다 왔다. 며 처음부터 집에 들어가지 않을 생각은 아니었다. 고 주장했다. 이어 일이 많이 늦게 끝났고 술도 한잔하면서 귀가하지 못했다. 며 집을 나갈 때 보일러 온도를 최대한 높여놨다. 고 진술했다.
모자는 가스, 수도, 요금도 제때 내지 못할 정도로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행정당국의 관리 체계에서는 사실상 벗어나 있었다. 이들이 살던 빌라 관할 행정복지센터는 이들이 이 동네에 살았다는 사실조차 이날 처음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추홀구에 따르면 모자 가정에서는 이전에 아동학대 관련 신고가 접수된 이력은 없었다. 이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모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미추홀구 내 다른 동네로 돼 있다며 전입신고가 돼야 실거주지 일치 조사를 하는데 모자는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여서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택시 탄 만취 50대 110이 눌렀다. 윤 대통령 해치러 용산 간다. 협박. 양윤우 기자, 김미루 기자 입력 2023. 14시 38분 수정 2023. 15시 4분. 댓글 39 요약보기 음성으로 듣기 번역 설정 글씨 크기 조절하기.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는 임종철 디자이너. 이미지 크게 보기.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는 임종철 디자이너. 윤석열 대통령을 해치겠다고 경찰에 협박 전화를 건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서울광진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50대 남성 김모 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김 씨는 이날 오전 0시쯤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서 112에 전화를 걸어 윤 대통령을 해치겠다며 용산으로 가고 있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의 동선을 추적한 경찰은 택시에서 하차한 뒤 광진구 군자동 자택으로 걸어가던 김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당시 김 씨가 흉기를 소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제 해치려는 의도는 없었고 술에 취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3년간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이력이 2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추가 혐의 적용과 사전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이 죄목은 위계, 속임수, 착각, 오인, 부지 등의 유발을 통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성립한다. 위계를 통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형법 제283조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뉴시스. 구독 통합 검색 SNS 공유하기. 조국, 입시비리 대부분 유죄, 징역 2년, 1심, 죄책 무거워, 종합. 김진아 이 기자. 입력 2023. 16시 21분. 댓글 720. 음성으로 듣기. 번역 설정. 글씨 크기 조절하기. 기사 내용 요약. 입시비리 관련 의혹 대부분 유죄 판단. PC 위수증 주장 배척, 감찰무마 인정. 정경심도 징역 1년, 백원우 징역 10월. 딸 장학금 뇌물 아니지만 청탁법 위반. 조국, 일부 무죄 감사, 항소해 다툴 것. 이미지 크게 보기. 서울는 뉴시스, 정병혁 기자는 자녀 입시 비리 및 유죄수 감찰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에서 일부 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은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선고 공판을 열고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60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2023년 2월 3일 jehop@newsis.com. 서울는 뉴시스, 김진아 박현준 기자는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2개월 만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감찰무마 의혹을 유죄로 인정했다. 자녀의 입시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고 허위로 작성한 혐의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AD 랜턴 프로. 아웃도어와 각종 작업에 최적화된 랜턴. 구매하기.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에서 일부 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은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60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의 경우 대학 교수라는 지위에 있으면서 수년간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죄책이 무겁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역시 고위공직자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민정수석 직무를 버리고 감찰을 중단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미지 크게 보기. 서울는 뉴시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2개로 크게 자녀 입시비리, 자녀 장학금 부정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등 3갈래로 나뉜다. 그래픽는 안재혜 기자, hokma@nwsis.com.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2개로 크게 자녀 입시비리, 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수수, 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등 3갈래로 나뉜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정 전 교수는 아들의 대학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등 입시비리 의혹으로 추가 기소돼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 전 교수의 현재까지 총 형량은 징역 5년이 됐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제기된 입시비리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사문서 위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들 부부가 아들 조원 씨의 출결사항을 인정받기 위해 인턴십 관련 문서를 허위로 발급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딸 조민 씨 관련 인턴십도 타인 명의로 위조했다고 봤으며 일부 기관에 제출된 실습 확인서는 직접 작성했다는 사실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명의로 발급된 아들 인턴 활동 확인서 위조 및 행사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을 제외한 정 전 교수 혐의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부부가 재판 과정에서 주장해온 동양대 PC 관련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질적인 피합수자인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모두 배척한 것이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감찰 무마 의혹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보고 직권남용권 이행사방해 혐의도 적용했는데 이를 인정한 것이다. 조 전 장관과 공모한 혐의로 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이미지 크게 보기. 서울는 뉴시스, 정병혁 기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3일 오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차량에 태운 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2023년 2월 3일 jehop@nws.is.com 재판부는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민정비서관이었던 백원우가 공모의 지위를 남용해 유재수 관련 비위 감찰을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 며 백원우는 감찰 중단을 제안했을 뿐만 아니라 조국과 구체적 범행 실행 방법을 모의해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고 지적했다. 다만 박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민정수석 지위에 명시적으로 간주하지 않고 용인했다는 검찰 증거만으로 박형철의 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 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600만 원에 대해 검찰이 적용한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이 역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당시 지도교수로서 장학금 지급을 결정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조 전 장관의 사회적 위치를 고려해 장학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본 것이다. 노 원장 역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이날 선고에서 징역 6개월 내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노환중이 장학금 명의로 돈을 수수한 것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에 불과해 민정수석 직무와 관련한 청탁대가로 인식하기 어렵다. 면서도 이 장학금은 피고인 조국이 직접 받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서 청탁금지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한다. 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부부에 대해 백지신탁 의무 미이행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위반, 재산 허위 신고에 따른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 증거만으로는 조국이 정경심의 주식 등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도 없다. 며 재산공개 대상자로서 조국이 허위로 백지신탁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며 판단 취지를 밝혔다. 또 조 전 장관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 자택 및 동양대 연구실 PC를 제3자로 하여금 문익하도록 교사했다는 혐의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 직후 조 전 장관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난 것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2심 때 무죄를 다투겠다. 고 말했다.